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양시장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1%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26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안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DB와 삼부토건, 두올, 동원금속, 그리고 SJM이 있습니다. 우선 이 탑1과 탑2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 부품주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올 같은 경우에는 5.27%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4,585원에 마감가를 형성해냈는데요. 기아차와 리콜 사태에 반사수의 기대감이 유입이 됐던 종목으로서 그 전거래일 목요일 시장에서는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급등했던 것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빠져나오면서 두올의 주가는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동원금속 그리고 SJM은 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빨간불을 켜냈던 종목들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연간 가이던스가 상향된 영향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금요일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동원금속과 SJM도 함께 탄력을 받은 종목이었습니다. 우선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현대차와 좀 더 연관성이 밀접하게 있었는데요.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 동원금속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서 전기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으로 함께 부각을 받았다는 점까지 특징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전기차 부품의 전반적인 강세를 이끌었던 한 가지 모멘텀이 또 있었는데요. 이 자동차 부품 기업인 3기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94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전기차 부품 제조 공장을 짓겠다는 소식까지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 DB 살펴보겠습니다. DB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29.86% 오른 2,27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KCGI가 DB하이텍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면 협의를 거부를 하고 있다며 주주 서한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KCGI가 제안하는 좋은 거버넌스의 모습 그리고 DB하이텍의 저평가된 기업 가치와 함께 앞으로 이런 저평가된 기업 가치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까지 제시를 할 것이라고 전해오면서 DB의 주가도 29.86%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삼부토건 살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금요일 시장에서도 8.19% 상승한 2,18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삼부토건이 지난달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려냈던 종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5월 한 달간 삼부토건의 주가는 93.47% 급등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기대감이 확산을 하면서 삼부토건 쪽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인 코노토프시와 재건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금요일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수도의 키이우인 위성도시인 이르핀시 시장, 올렉산드로 마르코신과 전쟁으로 파괴됐던 도시 그리고 시민의 삶 터전을 함께 복구하는 재건사업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까지 밝히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8% 넘는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수성셀바시온, 인성정보, 프로이천, 소프트센과 한일진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이 중에서 비대면 원격진료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금요일 시장에서는 이렇게 AI 의료 관련해서 AI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선 소프트센 살펴볼 텐데요. 소프트센이 5%대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종가는 692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격 진료 관련 종목인데 이 소포트센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주관을 하고 있는 차세대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이 운영 사업을 지난 2020년 11월에 수주한 뒤로 비대면 진료 사업에서 꾸준히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5%대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 탄력이 오후장 가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도 주가 양상으로 파악해 보셔야 되겠고요. 인성정보가 이렇게 비대면 진료 관련 종목으로 함께 부각을 받으면서 23.09% 오른 4,105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요. 소포트센 같은 경우에는 탄력이 둔화가 됐고 인성정보가 그나마 선방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인성정보만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셀바시온도 22.69% 급등하며 1,352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수성셀바시온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22.69% 상승한 1,352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2%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수성셀바시온이 투믹스 홀딩스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기존 최대 주주인 셀바시온 투자 조합 조합원이 이 투믹스 홀딩스에 조합 지위 및 경영권을 195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투믹스 홀딩스는 웹툰 플랫폼인 투믹스의 지분 전량을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이 웹툰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성정보 살펴보겠습니다. AI 의료시장 고성장 전망 속 기술력이 부각이 되면서 인성정보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요. 4,105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의료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성정보입니다. 인성정보는 미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투자를 이어왔고요. 그 결과로 2017년부터 미국 보훈부의 퇴역군인 대상 원격 홈케어 1차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하이케어넷 미국 법인을 설립을 하고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이케어넷은 미국 보훈부가 진행을 하고 있는 퇴역군인 대상 원격 홈케어 2차 사업에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 AI 시장에서 인성정보가 갖추고 있는 이러한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금요일 시장에서도 인성정보가 23% 넘게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정책 육성 방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하이케어넷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을 하고 있는 2023년도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에 치매 고위험군 추적 빅데이터 구축 및 실용화 분석에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에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발을 담그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23% 넘는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만한 특징주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 연결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 시장, 이 월요병을 조금은 날려줄 수 있는 특징주 어떤 걸 꼽고 계실까요? 오늘도 에코프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21선 돌파가 아니라 아마 갭으로 돌파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세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에코프로가 이제 8월 달에 MSCI 편입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덱스 펀드 자금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붙었거든요. 에코프로 쪽에. 외국인 지분이 이제 4.27%이고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3.62%거든요.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현재 15 정도 되고요. 코스닥 150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비중이 7.4%인데 외국인 비중은 4%밖에 안 되는 거는 조금 너무 수급이 비었다 볼 수 있겠고요. 롱숏 펀드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롱을 치고 에코프로를 비롯한 2000지 섹터에 지금 쇼트 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에코프로 한 종목에 지금 공매도 잔고가 1조가 넘어갔습니다. 대체잔고만 2조 6천억 이상이 되겠고요. 올해 이번 달부터 지금 대체잔고 이자율이 20%를 넘을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8월 달 MSCI 편입 이슈로 인해서 인덱스 자금 들어오고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투신, 연기금, 금융 투자할 것 없이 지금 기관들도 에코프로 지금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봤을 때는 스퀴지가 상당히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가격적으로는 41선 라인이 한 60만 원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본격적인 시작이 될 거고, 오늘 21선 돌파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돌파 후에 시가뜨구선 돌파 이후에 아래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가담해 봐도 좀 부담 없지 않나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난주부터 잘 들어오고 있는 에코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넷, DR텍, 슈어소프트테크, 라이온캠텍, 송원산업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금요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공통된 이슈에 의한 테마 형성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DR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99% 상승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추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DR텍 같은 경우에는 본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테마의 상승과 함께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그 강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4,0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슈어소프트테크는 시간의 거래에서는 5.45% 상승했지만 본장에서는 7% 넘게 빠지면서 급락했었던 종목인데요. 하지만 현대차에 대해서 증권사가 가이던스를 상향하자 이 관련된 종목인 슈어소프트테크에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4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장마감 이후에 개별적인 공시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각각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S넷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10%를 꽉 채워냈는데요. S넷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장의 종가는 지금 5,500원으로 9.13%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10%를 꽉 채워내면서 6,0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자회사인 구더스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10% 채워내면서 6,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로는 라이온캠텍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82% 오르면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는 4.77% 상승으로 9,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라이온캠텍은 주주가치 제고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94만 주를 소각했다는 내용을 공시로 밝혔습니다. 규모는 약 80억 규모라고 하고요. 이 소식에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4.77% 상승해줬습니다. 끝으로 지금 송원산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장에서는 8.7% 오르면서 17,99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외에서는 3.95% 추가로 상승하면서 18,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송원산업은 장마감 이후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답변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현재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을 안도하게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3.95% 상승해줬습니다. 네, 넘어가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 순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성 셀바시온, DGP, 데이터 솔루션, 이수화,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에 대해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가장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이수 그룹주에 대해서는 잠시 뒤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수성 셀바시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성 셀바시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미나 앵커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장마감 이후에는 투자주의 공시가 뜨면서 지금 3.4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1,232원의 시간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네, 넘어가서 DGP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만 주가량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를 장마감 이후에 제출을 했는데요. 주식수를 기준으로 8.5%에 해당되는 대규모 전환 청구권 행사이고요. 전환 가액이 4,560원으로 6월 2일 종가가 6,790원에 비교를 했을 때 꽤 낮은 금액에 속한다는 점에서 시간외에서는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그 소식에 2.36% 하락하면서 6,6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동시에 시간의 거래에서 1.6%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5월 31일에 지금 물적 분할이 있었던 이후에
지속적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금요일장 본장에서는 이수화학은 12% 넘게 하락했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두 종목 모두 1.6% 빠졌다는 점에서 오늘 이 두 그룹의 두 종목의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환 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 본장에도 영향을 끼칠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라이온 캠텍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우리 보유자의 관점에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라이온 캠텍이 이제 시간에 이제 한 4%대 올라간 게 그 80억 규모의 그 자사주 토각 결정을 했는데 이게 여기 그 라이온 캠텍 회장님이 요걸 좀 예고를 좀 했던 겁니다. 이제 동사가 이제 그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소재 쪽의 비상상자를 지금 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 계획 중인데 여기 지금 최근에 접촉한 회사가 많이 있었는데 몸값이 너무 높아서 아직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인수합병을 좀 노리고 있어서 회사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무상증자 등을 통한 주주 환원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얘기를 한 게 현실화가 좀 된 거고요. 동사가 이제 인조대리석 시장에서 특히 이제 러시아 쪽이 점유율이 1위라고 해가지고 지금 재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지난주에 이제 화요일 날 6월 30일 날 이제 21% 급등세가 나와서 요게 이제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방금 속보로 뜬 게 그 러시아에서 발표한 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대규모 군사작전을 좀 피고 있다라는 그 속보가 떴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재건 관련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가로 뜬다고 하면은 라이온 캠텍 쪽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는 좀 차익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라이온 캠텍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이온 캠텍에 대해서는 이창환 부장께서 오늘만큼은 차익 실험 매물로 한번 내보자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지금 러시아에서 군사작전을 내놓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점까지 방위산업주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하루 우리 증시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